자, 지난 시간에 우리 미정계수법에서 계수 비교법과 수치 대입법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자, 그 내용을 가지고 조금 더 확장시켜서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 몇 가지들을 같이 한번 풀어볼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대표 유형 17번이 있는데요. 등식 얘가 x에 대한 항등식일 때 상수 a, b, c, d에 대해서 a 플러스 b 플러스 c 플러스 d의 값을 구하세요 라는 게 문제입니다. 자, 이게 항등식이기 때문에 첫 번째 이걸 전부 다 전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계수를 비교하는 방법으로 a, b, c, d를 구해낼 수도 있고요. 두 번째, 이 x에 어떤 값을 대입하여도 등식이 성립하니까 뭐 1이 됐든 0이 됐든 마이너스 1이 됐든 2가 됐든 여러 가지 값들을 대입해서 a, b, c, d를 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두 가지 미정계수의 결정법이죠. 자, 그런데 이 문제는 조금 더 다른 방법, 다른 시각에서 바라볼 수가 있어요. 자, 그게 뭐냐 하면요. 예를 들면 4x의 세제곱 다시 한번 써보겠습니다. 5x의 제곱 플러스 2가 있는데 여기 봤더니 x-1이 여러 번 등장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x-1로 묶어줄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a의 x-1의 제곱되고요. 여긴 b의 x-1이 되고 플러스 c가 됩니다. 그 다음 d가 남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이렇게 적어놓고 보니까 이거 다항식 나눗셈의 성질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요. 4x세제곱 빼기 5x제곱 플러스 2를 x-1로 나누었을 때의 몫이 얘가 되고 그때의 나머지가 d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d값을 구하고 싶으면 이 주어진 다항식을 x-1로 나누었을 때의 나머지를 구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C는 어떻게 구하느냐라는 건데요. C는요, 이때 몫이죠. 몫이 이 부분입니다. 이 몫을, 자, 여기도 x-1이 여러 개가 있으니까 x-1로 묶어줍니다. 그럼 어떻게 쓸 수가 있냐 하면 A의 x-1 플러스 B가 되고요. 플러스 C가 되는 거죠. 이것도 역시 다항식 나눗셈의 성질로 보면, 자, 요 몫을 x-1로 나누었을 때의 몫이 얘가 되고 그때 나머지가 c가 되는구나. 따라서 c를 구하고 싶으면 어떻게 한다? 요 주어진 다항식을 x-1로 나눈 몫을 다시 x-1로 나누었을 때의 나머지가 c가 되는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자, 그러면 a하고 b는 또 어떻게 볼 거냐라는 건데 얘는요. 이 부분 그대로 해석을 하시면 돼요. 얘는 요 몫을 x-1로 나누었을 때의 몫이 a가 되고 나머지가 b가 되는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b를 구하고 싶으면 이 주어진 요 다항식을 x-1로 나누었을 때 몫을 다시 x-1로 나누었을 때 몫을 다시 x-1로 나눈 나머지가 b가 된다. 이렇게 구해내시면 됩니다. 그리고 a는 그 마지막에 몫이 바로 a가 된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네. 자, 그래서 이 과정을 실제로 우리가 같이 한번 해볼게요. 다시 한번 써볼까요? 4x제곱 빼기 5x의 제곱 플러스 2라는 것은 자, x-1로 나누면 어떻게 되느냐라는 건데 여기 조립제법 해보시면 됩니다. 그쵸? 그래서 여기 4 마이너스 5 그 다음 0 반드시 적어주셔야 됩니다. 2 이렇게 되는 거고요. 얘를 지금 x-1로 나누는 거예요. 그럼 여기 1 되죠? 4는 그대로 내려오고 곱하면 4입니다. 더하면 마이너스 1 곱하면 마이너스 1 더하면 마이너스 1 곱하면 마이너스 1 여기 1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요 1이 누구냐 하면 바로 D가 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됐죠? 그래서 우리는 이걸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4x의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플러스 1 이렇게 우리가 적어볼 수가 있는 거죠. 이해가 됩니까? 네. 자, 그럼 C는 어떻게 구하느냐? 그때의 목, 즉 4x제곱 빼기 x 빼기 1을 다시 x-1로 나눕니다. 그렇죠?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냐면 x-1에 자, 요 안쪽을 다시 씁니다. 그럼 얘를 x-1로 나눠야 되니까 이렇게 또 바로 요 자리에서 조립제법을 해주는 거죠. 그러면 4 그대로 내려오고 곱하면 4 더하면 3 곱하면 3 더하면 2 이렇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2가 바로 누가 되는 거냐 하면 C가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이해가 되죠? 자, 그러면 이쪽은 또 어떻게 쓸 수가 있느냐? x-1에 4x 플러스 3, 그 다음에 플러스 2가 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플러스 1은 여기 그대로 와야 되겠죠. 됐죠?
자, 이렇게 되면 이걸 전개해 줍니다. 전개하면 x-1의 제곱 곱하기 4x 플러스 3 되고요. 플러스 2배의 x-1 플러스 1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b는 또 어떻게 구하느냐? b는 이때 목, 즉 4x 플러스 3입니다. 얘를 다시 x-1로 나누었을 때의 나머지가 b가 되는 거죠. 여기서 한 번 더 가는 겁니다. 조립제법을. 이렇게 한 번 더 가면 x-1로 나누니까 1 그냥 내려옵니다. 4 곱하면 4 더하면 7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때 나머지 7이 바로 b가 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때 몫이 4죠. 이 4가 바로 a가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여기를 다시 써보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x-1의 제곱, 자, 이 안쪽을 우리가 x-1 곱하기 4 플러스 7로 적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플러스 2배 x-1 플러스 1 이렇게 적을 수가 있죠. 그러면 이것도 전개해주면 결국은 4배의 x-1의 세제곱 플러스 7배의 x-1의 제곱 플러스 2배의 x-1 플러스 1 이렇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이제 개수들을 비교를 해보는 겁니다. 이렇게 놓고 보면 비교를 할 수가 있을까요? 자, 이렇게 놓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뭘 볼 수가 있냐면 처음에 이 4x 세제곱 빼기 5x 제곱 플러스 2를 x-1로 나누었을 때의 나머지가 바로 누가 된다? d가 된다 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 그때 목 4x 제곱 빼기 x 빼기 1을 x-1로 나누었을 때의 나머지 2가 바로 누가 된다? c가 된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리고 그때의 목 다시 4x 플러스 3을 x-1로 나누었을 때의 나머지가 바로 7이죠. 7이 누가 된다? b가 된다 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 그때 몫이죠. 몫이 바로 누가 된다? a가 된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해하셨나요? 자, 그래서 앞으로 이런 문제가 나오면요. 이걸 뭐 다 전개를 해서 뭐 개수 비교를 하거나 수치를 대입해서 ABCD를 구하거나 혹은 이렇게 나눗셈을 주구장창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간단하게 어느 부분만 그려서 바로 요 부분만 그려서 해볼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요 부분만 여러분들이 딱 이렇게 조립제법을 통해서 역순으로 D, C, B, A 순으로 간단하게 미정계수들을 구할 수 있다는 거 요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예. 자, 이 문제에서는요. 그래서 A는 4, B는 7, C는 2, 그 다음 D는 1 이렇게 되기 때문에 문제에서 요구한 A 플러스 B 플러스 C 플러스 D의 값은 이거 다 더하면 얼마죠? 11에 3 더하니까 14가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문제의 정답은 14입니다. 자, 그럼 이제 또 관련된 문제 유제 17-1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어진 요 식을 만족시키는 상수 ABC에 대해서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의 값을 구하시오 그랬는데 방금 전에 이거 했었습니다. 이거 어떻게 구하냐 하면 x세제곱 플러스 5x제곱 빼기 2x 플러스 4를 x 플러스 1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c, 그때 몫을 x 플러스 1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b, 그때 몫을 다시 x 플러스 1로 나누었을 때의 나머지가 a다 이렇게 보면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조립제법 하나로 해결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1, 5, 마이너스 2, 4 이렇게 적어주시고요. 얘를 x-1로 계속 나눠가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마이너스 1이죠. 1, 마이너스 1, 더하면 4, 곱하면 마이너스 4, 더하면 마이너스 6, 곱하면 6, 더하면 10. 그래서 요 10이 누구냐 하면 바로 C가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 그때의 몫을 다시 x 플러스 1로 나눠줍니다. 그럼 1, 마이너스 1, 더하면 3, 곱하면 마이너스 3, 더하면 마이너스 9가 되는데 요때 요 마이너스 9가 바로 B가 되는 걸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가 한 번 더 x 플러스 1로 나눠줍니다. 그럼 1, 마이너스 1, 더하면 2 해서 요게 바로 A가 되고요. 그때 몫이 1이 바로 요 앞에 있는 여기 1이 있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이해가 됩니까? 예. 그래서 A, B, C 값을 우리가 쉽게 다 구해낼 수가 있습니다. 결국 문제에서는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의 값을 구하여라 라고 했기 때문에 자, A는 2니까 제곱하면 4, B는 마이너스 9니까 제곱하면 81입니다. 그 다음 C는 10이니까 제곱하면 100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185가 답이 됩니다. 이 문제의 정답은 185입니다.
자, 이제 똑같은 유형인데 조금 더 생각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 한번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자, fx는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f의 2.1의 값을 구하는 문제예요. 자, 물론 x 대신에 2.1을 직접 대입을 하고 요거 계산해주면 값을 구할 수는 있겠는데 그럼 굉장히 계산이 복잡해지겠죠. 그래서 요건 어떻게 하느냐. 자, fx를 어떻게 쓰냐 하면 이렇게 바꿔 쓰는 겁니다. 2배의 x-2의 세제곱 플러스 a의 x-2의 제곱 플러스 b의 x-2 플러스 c 이렇게 쓰는 거죠. 자, 맨 앞에 계수가 2인 이유는요. 여기서 x 세제곱항이 나올 수 있는 건 요 x-2의 세제곱밖에 없고요. 그때의 최고창의 계수가 2x 세제곱 2여야 되기 때문에 여기도 2가 있어야 최고창의 계수가 맞아 떨어진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얘까지 미지수로 놓을 필요는 없어요. 그럼 이제 a, b, c 값을 구해보는 겁니다. 그럼 a, b, c를 구하기 위해서는 2, 마이너스 3, 1, 마이너스 3 요 다항식을 누구로 계속 나눠가면 돼요? x-2로 나눠가면 되겠죠. 그럼 내려오면 2 곱하면 4 더하면 1 곱하면 2 더하면 3 곱하면 6 더하면 3 이렇게 됩니다. 이 값이 바로 c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나눕니다. 얘를 x-2로 나누면 내려오고 곱하고 더하고 곱하고 더합니다. 그러면 바로 13이 b가 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자, 다시 한번 2로 x-2로 나눠주면 2 내려오고 곱하면 4 여기 9 되는 거 볼 수가 있죠. 얘가 바로 a가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a가 9, b는 13, c는 3이니까 이거 다시 써주면 2배 x-2의 세제곱 플러스 9배의 x-2 플러스 13배의 x-2의 제곱이죠. 그 다음에 13배의 x-2 플러스 3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x 대신 2.1을 대입하는 거예요. 그래서 f의 2.1은 자 이렇게 되면 얘는 0.1의 세제곱 되는 거니까 0.002 이렇게 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 얘는 0.1의 제곱 되는 거니까 0.09가 됩니다. 그 다음 얘는 0.1 곱하기 13이니까 이거 1.3 되고요. 거기에 3이 더해집니다. 따라서 이거 계산하면 4.392라는 이런 답을 얻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 어때요? 2.1을 대입해서 계산하는 것도 뭐 세제곱 정도야 또 우리가 하면 하겠지만 그거보다는 훨씬 더 쉽게 계산을 할 수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이런 문제는 이런 식으로 접근할 수 있다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문제의 정답은 5번입니다. 자, 또 다른 유형 대표형 18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등식 얘가 k 값에 관계없이 자, 뭐라고 돼 있죠? k 값에 관계없다라는 표현이 나왔습니다. 얘가 항상 성립할 때 그럼 이건 뭐다? k에 대한 항등식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이때 x 플러스 y의 값을 구하시오 라는 문제예요. 자, k에 대한 항등식이니까 우리는 k에 대해서 내림차순으로 정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얘는 2xk고요. 이제 k로 묶어줄 겁니다. 마이너스 y 그 다음 플러스 7 요거 다 k로 묶어서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k가 없는 x 마이너스 4y 이퀄 0 이렇게 적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뭘 배워서 알고 있냐 하면 ax 플러스 b 이퀄 0이 x에 대한 항등식일 때 a, b는 뭐가 되느냐? a도 b도 모두 0이 된다라는 거 이미 배워서 알고 있죠. 그럼 얘는 x, y가 지금 주인공이 아니에요. 주인공은 k입니다. 예, k에 대한 항등식이기 때문에 이거 통째로 ak 플러스 b로 본다면 a도 0되고 b도 0 돼야 되는구나. 즉 2x-y 플러스 7도 얼마가 돼야 되고 0이 돼야 되고 x-4y도 0이 돼야 되는구나 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요거 두 개 연립하면 되겠죠? 그래서 x 대신에 4y를 요 첫 번째 식에 대입을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요 x 대신에 4y 들어가니까 8y 빼기 y는 마이너스 7 되고요. 따라서 7y는 마이너스 7 되기 때문에 y는 마이너스 1이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당연히 x는 4배의 y니까 마이너스 4 이렇게 되겠죠. 됐죠? 네, 끝났네요. 그러면 얘는 x 플러스 y의 값을 구하라 그랬으니까 마이너스 4 플러스 마이너스 1 이렇게 해서 요거 마이너스 5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문자가 여러 개가 등장했을 때에는 항상 주인공이 누군지 파악을 해야 돼요.
K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한다 라고 했으므로 이건 K에 대한 항등식이구나. 그렇다면 K로 다 묶어내는 겁니다. 그죠? K에 대한 내림차순으로 정리를 해서 K 앞에 개수도 0, 상수도 0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문제를 쉽게 풀 수가 있겠죠. 이 문제의 정답은 마이너스 5입니다. 유제 18-1번 역시 방금 전에 풀었던 대표 유형과 똑같습니다. 자, 등식 얘가 K 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한다. 여기 또 나왔네요. 그죠? 주인공은 누구다? K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얘 없이 항상 성립할 때 X제곱 플러스 Y제곱의 값을 구하여라 라는 게 문제입니다. 자, K의 값에 관계없으니까 우리는 K로 묶어줘야 됩니다. K에 대한 내림차순으로 정리를 해야 되고요. 자, 하나씩 하면서 K가 등장하는 것만 골라내 볼까요? 그러면 X의 제곱, 그 다음 여기서 마이너스 KY니까 마이너스 Y, 그 다음 마이너스 3 이렇게 됩니다. 요거에 K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 K가 없는 애들 다 적어주시면 X제곱 플러스 4X, 그 다음 플러스 Y 플러스 5 이퀄 0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얘가 K에 대한 항등식이니까 K 앞에 붙어있는 요 개수도 이퀄 0이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상수에 해당하는 요 부분도 이퀄 0이 돼야 됩니다. 됐죠? 그러면 첫 번째 식에서 우리는 Y는 X의 제곱 빼기 3이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이걸 그대로 여기다 대입을 해줍니다. 그러면 X의 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X의 제곱 마이너스 3 플러스 5 이퀄 0 이렇게 되는 거고, 정리하면 2x의 제곱 그 다음 뭐 되죠? 플러스 4x 마이너스 2 플러스 2 되나요? 플러스 2 이퀄 0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2로 묶어주면 x의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 이퀄 0이 되는데 이거 우리 곱셈 공식에서 봤던 겁니다. 얘는 2배의 x 플러스 1의 전체 제곱 이퀄 0 이렇게 되는 거죠. 됐죠? 그래서 어떤 수의 제곱이 0이 되려면요, x 플러스 1이 0 돼야 됩니다. 즉 x는 마이너스 1 되면 된다라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자, x가 마이너스 1일 때 y는 마이너스 1의 제곱 빼기 3이니까 y는 마이너스 2가 되는구나 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따라서 문제에서 구하라고 한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마이너스 1의 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2의 제곱해서 4 이렇게 해서 5가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문제도 역시 K에 대한 항등식이기 때문에 K에 대한 내림차순으로 정리를 해서 K의 개수 0, 그 다음 상수에 해당하는 부분 0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됩니다. 이 문제의 정답은 2번입니다. 유제 18-2번은요. 앞서 풀어봤던 예제들과 조금 다릅니다. 이건 또 어떤 스타일인지 한번 같이 볼까요? X, Y의 값에 관계없이 요 식의 값이 항상 일정할 때 상수 A, B에 대해서 A 플러스 B의 값을 구하시오 라는 게 문제네요. 자, 여태까지는 항등식이 주어졌었어요. 근데 여기는 X, Y 값에 관계없이 등식이 성립한다가 아니라 이 값이 그냥 항상 일정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뭐 항등식이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자, 그럼 이 값이 일정하다 그랬으니까 우리가 식을 어떻게 세우냐 하면 3x 플러스 by 플러스 1 이거 분해, 그 다음에 분자는 6x 플러스 2y 플러스 a입니다. 얘가 k 이렇게 두는 거죠. 그리고 k의 값은 일정하다 이렇게 딱 적어 놓는 겁니다. 그럼 k는 딱 고정된 어떤 하나의 값을 갖는다는 뜻이겠죠. 자, 그래서 양변에 우리 3x 플러스 by 플러스 2를 곱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6x 플러스 2y 플러스 a가 여기 그냥 한 번에 다 전개를 하면서 풀게요. 3kx 플러스 bky 플러스 k 요거와 같다 이렇게 되는 건데요. 그렇다면 이 식이 x, y에 관계없이 성립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고요. 결국은 얘가 x, y에 대한 항등식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항등식의 성질에서 배운 게 있습니다. 얘가 x, y에 대한 항등식이 되려면 x의 개수끼리 똑같아야 되죠. 그래서 6은 equal 3k다 요게 돼야 되고요. y의 개수끼리 똑같아야 됩니다. 그래서 2는 bk와 같다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 상수끼리 똑같아야 되니까 a는 k와 같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K가 2라는 걸 우리 쉽게 구해낼 수가 있고요. 그 다음 K가 2니까 요게 2는 2B가 되기 때문에 B는 1이다 라는 것도 구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K가 2니까 A는 얼마? 2가 되는 거죠. 끝났습니다. 따라서 문제에서 요구한 A 플러스 B의 값은 결국은 2 더하기 1 해서 3이 되는 걸 알 수가 있네요.
자, 그래서 요렇게 어떤 무슨 분수의 값이 항상 일정하다 그러면 그 일정한 값을 그냥 k로 두는 겁니다. 그리고 양변의 분모를 곱해서 등식을 만든 다음에 이것이 바로 xy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하는 항등식이 된다라고 생각해서 문제를 푸시면 된다는 거죠. 이해하셨죠? 자, 이 문제의 정답은 3입니다. 계속해서 대표형 19번 볼까요? 다항식 예에서 모든 개수의 합을 구하시오라는 문제입니다. 이거 우리 한번 봤던 거죠.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 하면 모든 개수의 합을 구하라는 얘기는 주어진 다항식에 x 대신에 1을 대입한 거와 같다. 왜냐하면 개수의 합을 구하라는 건 결국 a의 50 더하기 a의 49 더하기 땡땡땡 해서 a1 더하기 a0까지 구해야 됩니다. 이걸 다 더한 값을 구해야 되는 거죠. 조심해야 될 것은 이건 상수항인데 상수항도 개수에 포함이 됩니다. 따라서 개수의 합을 구하시오 그러면 상수항까지 더한 값을 구하셔야 돼요. 됐죠? 자, 그래서 a의 50 더하기 a의 49에서 a1, a0까지 다 더하는 것은 결국 요 우변의 x 대신에 1을 넣은 거와 같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얘랑 얘랑 똑같은 식이잖아요. 왜냐하면 얘를 전개해서 얘가 나왔으니까 이건 항등식입니다. 그렇겠죠? 따라서 이 값은 좌변의 x 대신에 1을 대입한 값과 똑같다라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좌변의 x 대신에 1 대입하면 0의 50제곱이니까 이거 0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모든 개수의 합은 0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다항식에서 개수의 합을 구하여라 라고 한다면 그 다항식에 등장하는 문자들의 1을 대입해서 개수들의 합을 구할 수 있다는 거. 지금은 이 다항식이 x에 대한 다항식이기 때문에 x 이퀄 1을 대입해서 모든 개수의 합을 구했다라는 거.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이 문제의 정답은 0입니다. 자, 관련 유제 19-1번 볼까요? x에 대한 다항식 2x 빼기 a의 4제곱의 전개식에서 모든 개수의 합이 81일 때 양수 a의 값은 얼마냐 이걸 묻고 있습니다. 자, 모든 개수의 합이 81이다 그랬으니까 뭐 볼 것도 없죠. x 대신에 1을 대입한 값을 구하라 라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x 대신에 1을 대입하면 2-a의 4제곱이 81이 되는 건데, 자, 81은요 플러스 마이너스 3을 4제곱하면 81이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얘기는 2-a가 플러스 3이 되거나 또는 2-a가 마이너스 3이 되면 된다라는 걸 의미하게 되고요. 자, 여기서 a 값을 구하면 마이너스 1이거나 또는 여기서 a 값을 구하면 5다라는 걸 볼 수가 있죠. 근데 문제에서 양수 a의 값을 구하여라 그랬으니까 음수 마이너스 1은 우리가 찾는 값이 아니고요. 따라서 우리가 구하는 a 값은 5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모든 개수의 합은 뭐다? 다항식에 등장하는 문자에 1을 대입한 값을 이용하면 된다라는 거. 이 문제의 정답은 5번입니다. 자, 앞서 풀었던 두 문제와 유사하지만 조금 더 생각을 해야 되는 유제 19-2번 또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x 플러스 2의 10제곱이 이렇게 전개가 될 때 이게 이제 x에 관한 항등식이 되겠죠. 그때 a0, a1, a3 해서 a의 10의 값이 얼마냐 이걸 묻고 있습니다. 근데 이건 재밌는 게 뭐냐 하면 a0와 a의 10은 뭔가 좀 동떨어진 것 같고요. 여기 이렇게 5개를 봤더니 a1, a3, a5, a7, a9 이게 홀수들이에요. 즉 a 홀수들의 합을 구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건 또 어떻게 구할 수가 있느냐라는 건데, 일단 제일 먼저 우리가 해볼 수 있는 거는요, 요게 이제 x에 대한 항등식이 되니까 x 대신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하는 겁니다. 그 왜 그렇게 하느냐?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0되죠. 그래서 a0의 값을 우리가 쉽게 구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마이너스 1을 대입해 보면 여기는 마이너스 1 플러스 2니까 1에 10제곱 해봤자 1입니다. 그래서 a0가 1이다 라는 걸 또 우리가 금방 구해낼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네. 자, 그 다음에 뭘 해볼 거냐 하면 x에 0을 대입하는 겁니다. 자, x에 0을 대입하면 뭐가 되느냐? 한번 대입해 볼까요? 그러면 2의 10제곱은 x에 0을 대입했으니까 요 x 플러스 1들이 전부 1 됩니다. 따라서 얘는 a0 더하기 a1 더하기 a2 더하기 a3 더하기 a4 이렇게 해서 어디까지 가냐 하면 땡땡땡에서 a9,
A10 여기까지 가는 거죠. 됐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또 뭘 할 거냐 하면 x에 마이너스 2를 대입합니다. 자, 그렇게 하는 이유는요. 한번 해봅시다. 마이너스 2를 대입하면 좌변은 0이 돼요. 그 다음 여기는 a0가 있고요. 마이너스 2를 대입했으니까 마이너스 2를 대입했으니까 x 플러스 1들이 전부 마이너스 1이 됩니다. 따라서 여기는 마이너스 a1 그 다음 플러스 a2예요. 왜냐하면 얘가 음수가 됐지만 제곱하면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홀수 번째 것들 A3는 마이너스가 되고 A4는 다시 플러스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본다면 여기 마이너스 땡땡땡에서 마이너스 A9 플러스 A10 이렇게 되는 거겠죠. 자, 왜 마이너스 2를 대입했는지 알겠죠? 우리가 구하고 싶은 것은 지금 A1부터 A9까지 요 홀수 번째에 있는 것들의 합입니다. 따라서 요 두 식을 변변 빼주시면 돼요. 자, 변변 빼주면 2의 10제곱은 2의 10제곱에서 0 빼준 겁니다. A0 없어지고요. 2배의 A1 남고 A2 없어지고 2배의 A3 남습니다. 그 다음 A5 남고 A7 남고 A9 남는 걸 볼 수가 있죠. 이해됩니까? 자, 따라서 A1 더하기 A3 더하기 A5 더하기 A7 더하기 A9은 누구와 같다? 2의 9제곱과 같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양변을 2로 나눠준 겁니다. 그래서 이걸 구했고, 자, A0도 얼마인지 알고 있고, 그 다음에 A1부터 A9까지 홀수 번째 항들의 개수들의 합이죠. 요거 2의 9제곱인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A의 10만 구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건 어떻게 구할 수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여기서 아마 많은 학생들이 어떤 생각을 하느냐 하면 지금처럼 x에다가 이제 또 얼마를 대입해 가지고 a의 10을 구하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근데 a의 10은 굉장히 쉽게 구할 수가 있어요. 자, 이 양쪽이 전부 x에 대한 10차 다항식입니다. 그러면 좌변에서 x의 10제곱의 개수가 얼마냐? 이건 보나마나 1이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죠? 그렇다면 여기서도 x의 10제곱의 개수는 1이 돼야 되는데 x의 10제곱이 나오는 항은 요거밖에 없다 이겁니다. 왜냐하면 요거 바로 전께 a의 9 곱하기 x 플러스 1의 9제곱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10제곱이 나온다면 그 10제곱은 a의 10 곱하기 x의 10제곱 이렇게 될 겁니다. 근데 얘가 좌변의 x의 10제곱항 즉 x의 10제곱과 똑같아야 되기 때문에 간단하게 a의 10은 얼마다? 1이다 라는 걸 우리가 금방 구해낼 수가 있는 거예요. 센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될 거, 이 최고차항의 개수가 똑같아야 된다 라는 거, 그거부터 생각을 하세요. 그럼 이거 앞만 10번을 곱해봤자 최고차항은 x의 10제곱이 될 거고 그 개수는 1이 될 거다라는 걸 곱해보세요. 곱해보다 보면 1이 되겠구나라는 걸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겠죠. 따라서 a의 10이 1과 같다라는 걸 우리가 구해낼 수가 있어요. 됐죠? 자, 문제에서 요구한 것은 A0 요거 얼마죠? 1입니다. 그 다음 얘는 2의 9제곱이니까 512고요. 그 다음 A의 10번째 요것도 1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기 때문에 따라서 이거 다 더하면 우리가 구하는 답은 514가 된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문제의 정답은 2번입니다.